이틀 전에는 삼선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장동혁 체제로는 총선 차기 대선 힘들다 뭐 이런 메시지를 내었는데, 내일은 또 사선들이 모이러 갑니다. 사선들. 아 참, 어떤 사람들인지 오늘 또 조목조목 밝혀드리고, 우리 스패너님들은 오늘 여기 거론되는 사선들이 11명인가 좀 됩니다. 11명인데 이분들의 국회의원 의원회관실 전화번호 좀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카드 뉴스 올려주세요. 내일입니다. 내일 국민의힘 사선 의원들이 회동을 예고했습니다. 지금 어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느냐, 지금 이건 뭐 제 이야기가 아니고 추측도 아니고 지금 주요 일간지 보도된 겁니다. 제가 주요 일간신문을 보도된 것을 샅샅이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종합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동혁 체제로는 총선이 어렵다는 의견을 수렴하려는 것 같다. 이게 지금 보도 내용입니다. 장동혁 체제로는 총선이 어렵겠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아, 장동혁이 있으면 나 공천 받기 힘들 것 같은데, 이 소리 아닙니까 이거? 예, 몸 회복됐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뭐 쭉 보도된 걸 보면, 어제 저희들이 방송되고 나서 많은 책임 당원들이 삼선 국회의원들 14명 중에 포항의 김정재 의원 빼고 13명이 일제히 국회의원 회관실로 뭐 전화도 보내고 뭐 서명 작업도 하고, 지금 이것이 단순히 벌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정치한 지 오래된 사람들 사선이면 여러분 4416 거의 14년째 국회의원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14년 전에 여러분 국회의원을 했다면은 그때 언제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 그러니까 딱 10년 전에 탄핵 국면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14년 전이면은 이명박 정권 때 들어온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이. 이명박 정권 때 국회의원을 시작한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정치 상황과 지금 정치 상황이 같으냐? 다릅니다. 무엇부터 다르냐? 그 당시 국민의힘, 그러니까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 한나라당 책임 당원이 24만 명, 20여만 명 수준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110만 명입니다. 110만 명. 어마어마한 당원들이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여전히 10여 년 전 그 정치 문법 그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건 굉장히 반개혁적이고 반시대적인 착오입니다. 착오. 그러니까 시대를 거스르려고 하는 저 사선 국회의원들 누군지 먼저 한 명씩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는 아닙니다만 제가 사이사이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 카드 뉴스 올려보세요. 장동혁 체제로는 총선이 어렵다는 저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사선 국회의원 참석 예정입니다. 오늘 이 방송 보고 아 뜨거 이래서 내일 사선들 식사 자리 안 갈 수 있는 사람도 생길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참석 예정으로 해놓은 겁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누구냐? 1번. 일단 제가 경상도 출신부터 먼저 보여드립니다. 경상도 출신들, 국회의원들 각성해야 됩니다. 사사건건 경상도 사투리로 짝대기만 꼽으면 당선된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지켜내겠다고 이재명 독재 정권하고 싸워보겠다고 삭발을 한다든지 단식을 한다든지 해본 적 있어요? 해본 적 있어요? 기회주의적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공천 한번 더 받을까? 이런 생각만 하는 거 아닙니까? 경상도를 바꿔야 됩니다.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개혁 정당이 되려면 경상도부터 확실히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김도읍 부산 강서구
윤재옥 달서구 을 대구입니다. 김태호 경남 양산시 을. 이 세 분 제가 말씀드리면, 김도우 의원은 지난번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때 국민의힘 당에서 공천을 하면 안 된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결국 박민식 후보로 공천이 됐는데 공천하면 안 된다, 무공천해야 된다, 그렇게 말한 사람입니다. 국민의힘 사선입니다. 여러분, 김태호 의원 말할 것도 없죠. 지금 이재명하고 골프 치고 와가지고 개헌 전도사가 돼 있습니다. 오늘 중앙일보에 김태호 의원 기사가, 인터뷰 기사가 크게 났어요. 이재명과 골프 회동 뒤 개헌 전도사 된 김태호, 국힘 4선 김태호의 변신. 왜긴 왜겠어요? 뭐 약점 잡힌 일 있습니까? 김태호 의원이 왜 갑자기 이재명의 개헌 전도사가 됐냐 이거예요. 예? 대구 달서구 을의 윤재옥 의원은 또 어떻습니까? 윤재옥 의원은 경찰대 1기입니다. 경찰대 출신으로서 선두주자입니다. 선두주자. 근데 윤재옥 의원이 뭐 개혁적인 뭐 법안을 발의했다든가, 또는 뭐 대구 경북 지역의 뭐 개혁적인 성향의 뭐 이런 거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혹시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 대구 쪽에 사시는 분 계시면 윤재옥 의원에 대해서 뭐 뭔가 개혁적이고 혁신적이고 국민의힘 당을 완전히 혁신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나 법안 발의했다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면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어느 분이 글을 올리셨네요. 대구 달서구 윤재옥 전투력 짱이 아니고 빵이네요. 자, 다음 장표. 대구 서구의 김상훈 의원, 경남 양산시 갑의 윤영석 의원, 부산 진구 을의 이현승 의원, 경남 진주시 갑의 박대출 의원. 여기는 조금 그림이 낫네, 그나마. 대구 서구의 김상훈 의원은 한동훈 체제에서 정책위 의장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김상훈 의원이 지상파나 종편에 뭐 시사 토크쇼 나와서 방송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분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김상훈이라는 사람이 저 국회의원입니까? 사선입니까? 그것도? 이런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제법 있을 거예요. 윤영석 의원, 경남 양산시 갑인데, 윤영석 의원이 무슨 뭐 TV조선 강적들이나 어디 나와서 토론 프로그램에 나와서 국민의힘의 어떤 논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장동혁 체제의 개혁적인 성향에 대해서 어떤 좌파 정당 사람들하고 말로 싸우고 미디어 전쟁을 벌였다는 소리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데, 지금 미해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존재감이 있냐고요, 존재감이. 지금 여기에 거론되는 분들이 전국적인 존재감이 있습니까? 별로 못 느끼겠는데. 그나마 이현승, 박대출 이 두 분은, 자, 이현승 의원은 지난번 부산 장외 집회 때 나왔던 사람입니다. 부산 서면에서 장동혁 지도부가 총출동해서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할 때 그 현장에 나왔던 사람입니다. 이현승 의원은 최소한. 박대출 의원, 경남 진주시 갑, 올공에 이번에 나왔죠. 그나마 사선 의원들 중에 그나마 광장에 나와서 국민들하고 공감하려고 하고 소통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나마 박대출, 이현승이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김상훈, 윤영석, 뭐 윤재옥, 김도욱, 김태호, 올공에 뭐 올공 근처에도 안 오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자, 다음. 한기호 의원. 한기호 의원은 강원,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이종배 의원은 충북 청주시. 박덕흠 국회 부의장이죠. 충북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안철수 의원 경기 성남시 분당구 갑. 이분들은 어떻습니까? 한기호 의원은 국방위에서 상당히 군사관학교 통폐합 문제 이런 거 강하게 이야기하죠. 하지만 한동훈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호적입니다. 네, 같은 한시라서 그런가? 한동훈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이종배 의원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 뭐 종편이나
지상파 토론 프로그램에 나와서 민주당 패널들하고 싸운 적 본 적 있어요? 여러분 본 적 있어요? 이종배 의원 사선이라는데. 박덕흠 의원은 이번에 국회 부의장 됐죠. 어떻게 보면 장동혁 당대표의 정치적인 멘토로 알려져 있죠. 장동혁 대표가 정치권에 입문을 할 때 박덕흠 의원의 어떤 권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박덕흠 의원은 장동혁 대표의 어떤 입장을 잘 이해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요즘 뜨고 있는 안철수 의원. 안철수 의원 요즘 올바른 말 하잖아요. 한동훈 걔는 우리 국민의힘 근처에 얼씬거리지도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나마 사선 의원들은 뭔가 좀 가능성이 보입니다. 자, 그 다음. 한 줄 더 있습니까? 자, 잠깐요. 지금 처음부터 이게 장표가 3장인데 한 번 더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장동혁 체제로는 총선이 어렵다는 사선 의원들 의견 수렴하는 식사 자리에 참석 예정인 사람들입니다. 영남의 부산 강서구의 김도욱, 대구 달서구 의뢰 윤재옥, 경남 양산시 의뢰 김태호, 그 다음 대구 서구의 김상훈, 경남 양산시 갑의 윤영석, 부산 진구 의뢰 이현승, 경남 진주시 갑의 박대출, 그 다음 강원 춘천 철원 화천 양구 한기호 의원, 충북 청주의 이종배 의원, 충북 보은 옥천 영동 괴산 국회 부의장 박덕흠 의원, 경기 성남시 분당구 갑 안철수 의원, 이렇게 해서 11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분들이 내일 어떤 메시지를 낼지, 예? 자, 카드 뉴스 내려주세요. 제가 여기서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어제 삼선 의원들 같은 경우는 밥 잘 먹고 나서 장동혁 체제로는 총선 대선이 어렵다. 장동혁 대표라는 메신저가 훌륭하지 않다. 당협위원장 전원 물갈이하는 건 안 된다. 그리고 정점식 원내대표로 뭉치자. 이런 내용을 전파했잖아요. 그래서 당원들로부터 어마어마한 질타와 혼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런데 사선 의원들은 내일 회동할 예정이기 때문에 오늘 방송이라도 보시고, 오늘 이 방송이라도 보셨으면, 야, 내일 저기 갔다가 또 어떤 봉변 당할지 모르겠다. 굳이 모여서 왜 저런 이야기를 왜 하냐 이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런데 어제 삼선 회동 이후에 전해지는 또 재미있는 의미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음 카드 뉴스. 이미자 의원이 이번에 정책위 의장 내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일이죠. 내일 목요일 날 최고위원회 회의 마치고 의원총회에서 추인될 겁니다. 이미자 의원이 어제 정점식 원내대표 중심으로 위계 타개하자는 선언문 내자 이런 동향에 대해서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조선일보, 한국일보,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정점식 중심으로 위기를 타개하자, 이 선언문을 내자 했는데 이미자 의원이 콕 집어서 반대했다는 것이 오늘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자 의원 같은 경우도 보니까 좀 한심할 거 아닙니까? 솔직히. 응?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밥 잘 먹고 말이죠. 밥 잘 먹고 이게 뭐냐 이거. 응? 그래서 이미자 의원은 반발했다. 즉 이건 여러 가지 시사점을 줍니다. 무슨 소리냐? 장동혁 대표가 이 개혁을 하려면 자기를 따를 수 있는 멤버들에게 역할을 줘야 됩니다. 이미자 의원이 만약에 정책위 의장이라는 역할을 안 받았다면 저 자리에서 그냥 밥 먹고 그냥 고개 끄덕끄덕 했으면 정점식 중심으로 뭉쳐서 위기 타개하자, 장동혁 필요 없다 라는 선언문이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자 의원은 반대했다는 거예요. 왜? 정책위 의장 내정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역할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역할을 주면은 장동혁하고 같이 갈 수 있다. 이미자 의원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카드 뉴스. 올공에 총출동하는 다선 중진 의원들도 있습니다. 누가? 여기 보세요. 있습니다. 조배숙 5선입니다. 저분은 5선입니다. 전라북도 출신이죠. 안철수 국민의당에도 있었고
민주당에서 정치를 시작했지만 국민의힘으로 또 왔죠. 오선의 전북 도당위원장 조배석 의원은 올공에 나와서 태극기 흔듭니다. 지금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그 다음 나경원 의원 오선입니다. 서울 동작구 을. 나경원 의원은 수차례 나왔어요. 올공에 나와서 뭐 그림도 그려주고 피켓도 써주고 같이 태극기도 흔들고 봉사활동도 하고. 조배숙 나경원 의원 같은 오선의 여성 의원들도 저러고 있는데 영남에 그러니까 할배당이라는 소리를 듣지. 할배당 주로 법조 경찰 출신들 영남에 딱 짝대기만 꼽으면 당선되는데 딱 차고 앉아가지고 국회의원 4번 5번 하면 뭐하냐고요. 뭐해. 저렇게 오선하고 여성 의원들이 올공 나와서 그 무더운 여름에 폭염을 이겨가면서 같이 국민들하고 같이 공감하고 있는데 영남에 짝대기만 꼽으면 당선되는 그런데 말이죠. 박대출 의원 4선입니다. 경남 진주시갑. 이번에 8.15 올공대에 나와서 연설도 하고, 저 연설 장면입니다. 사진이 캡처되어 있네요. 안철수 4선 의원 경기 성남시 분당구 갑입니다. 안철수 의원은 사실은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는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안철수 의원은 말은 똑바로 해요. 좀 사투리를 쓰자면 말은 쪽바로 한다고요. 이번에 재판에 나가서 말하신 거 보십시오. 발언한 내용. 이번에 본인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서 복당, 한동훈 복당 우리 당 근처에 얼씬거리지도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다선 의원들 중에 5선, 4선들 중에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올공에 나왔던 조배숙, 나경원, 박대출, 안철수 이런 다선 의원들이 그나마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응? 자, 그런데 자, 오늘 보여준 장표 3장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첫 번째부터. 내일 회동 예정인 장동혁 체제로는 총선 어렵다. 의견 수렴하려는 4선 의원들 명단 다시 한번 봅시다. 부산 강서의 김도읍, 대구 달서구 을의 윤재호, 경남 양산시 을의 김태호, 대구 서구의 김상훈, 경남 양산시 갑의 윤영석, 부산 진구 을의 이현승, 경남 진주시 갑의 박대출, 강원 춘천 철원 화천 양구의 한기호, 충북 청주의 이종배, 충북 보은 옥천 영동 괴산의 박덕흠, 경남 성남시 분당구갑 안철수. 자, 이 11명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 중진회동이 카드 좀 내리시고, 지금 주요 일간지들이 어떻게 전망하고 있느냐, 내일 이 모임이 잘 되겠느냐, 한마디로 잘 안 될 거야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카드 뉴스 올려보세요. 중진회동 찻잔속 태풍이 될 것이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마디로 비겁한 겁니다. 한마디로 기회주의입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 매일 사람이 없습니다. 이 중진들 중에 3선, 4선 중에 오늘 이건 주요 일간지의 딱 관측 전망 기사입니다. 총대 맬 사람이 없어요.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 맬래? 없습니다. 지금 제가 어제 말씀드린 3선 의원들 여러 명 있죠. 14명 중에 13명. 그리고 오늘 4선 의원 내일 참석 예정인 11명 중에 누구? 야, 장동영 몰아내자! 라고 총대 맬 사람이 없어요. 왜 없나? 그렇게 신념이 투철하지 못한데 어떻게 정치하고 그동안 10여 년간 정치했습니까? 장동영 체제가 문제가 있다면 정면으로 장동영 지도부에 들이박으세요. 근데 고양이 목에 방울 맬 사람이 없어. 완전히 생계형이에요, 생계형. 차기 총선 공천이나 좀 받을까. 지금 뭐 3선, 4선들 뭐 회동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국민의힘의 뭐 개혁과 국민의힘의 혁신과 대한민국 보수 정당의 어떤 혁파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다음에 공천 받아야 되는데 이거 아니냐고 지금. 그러니까 책임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이거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공감할 수 있겠어요 이거?
공감이 안 되는 거죠. 고양이 목에 방울을 맬 수 있는 강심장, 맷집을 한번 보여주세요. 국민의힘 3선, 4선 의원들. 100%는 아니겠지만. 제가 방송 때마다 몇 번 말씀드립니다. 지난 2020년 총선 이후에 총선 백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40대 여성 경찰관인가에게 인터뷰를 해요. 총선 백서 취재팀이. 당시 당 이름이 미래통합당이었죠. 미래통합당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40대 여성이 뭐라고 답했느냐. 암탉이 울면 집안이 폭삭 망할 것 같다는 말이 튀어나올 것 같던 할배당, 법조당.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일반 국민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이에요. 이걸 깨려면 어떻게 되느냐. 경상도부터 바꿔야 됩니다. 영남 출신, 법조 출신, 경찰 출신, 소위 말해서 이런 분들이 주도가 되어 있는 정당이 무슨 국민들과 공감을 하겠습니까? 남의 당 이야기지만 민주당 또는 좌파 정당을 보세요. 현장에서 삶의 그 체험 현장에서 빡빡 기던 사람들, 완전히 아스팔트에 헤딩했던 사람들이 구의원도 하고 구청장도 하고 그렇게 잘하고 자라서 결국 국회의원 배지를 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민주당의 권리당원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고 있어요. 근데 국민의힘은 책임당원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압니까? 당원들은 오로지 선거할 때만 동원하는 대상, 주인공은 배지단 자기가 주인공이고 책임당원들은 그냥 들러리. 그런 정당이 얼마나 오래 가겠냐고요. 이제는 책임당원이 주인공이 되는 세상이 왔는데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반개혁적인 인사들이라는 겁니다. 이걸 깨부수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절대 집권하기가 힘들 거예요. 국민들과 함께, 책임당원들과 함께 집권하는 우파 정당을 만들어내자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도 배가 아픕니까? 절이 싫으면 중들은 떠나세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윤리위원회에 있었습니다. 윤리위 앞에 엎드린 4명의 인물들. 진종호, 오늘 보도된 걸 보면 어제 국민의힘 중앙당 다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한마디씩 했는데, 진종호 한국말 못 알아듣나라고 이야기해서 불쾌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진짜 한국말을 못 알아듣는 모양이죠.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도왔다는 거기에 대해서 질문이 집중적으로 쏟아졌을 건데 그게 무슨 말인지는 못 알아들어요. 본인은 국민의힘 국회의원인데 왜 무소속 의원을 돕냐 이거예요. 가서 박민식 후보를 도왔어야지. 아니면 가만히 있든가. 조경태, 자기가 박덕흠 국회 부의장 후보, 자기도 선거에 같이 참여했다가 떨어졌잖아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인기가 없는 거죠. 그런데 어이없게도 김문수 교체하려고 시도했던 사람들 전부 징계해야 됩니다. 이런 뜬금없는 소리를 합니다. 김문수 교체 시도했던 그게 언제 일인데 지금. 지금 본인의 징계 사유에 대해서 집중해야지. 왜? 저 비겁한 거죠 사실은. 대구의 권영진, 울산 울주의 서범수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그냥 사라졌답니다. 윤리위 앞에 오면은 이 정도 수준의 발언밖에 못하면서 돌려차기 한번 해봐. 저는 발보다 손을 잘 씁니다. 또 열받는다고 김천의 송원석 전 원내대표, 또 정점식 원내대표 멱살 잡고 흔들어 제끼는 나는 왜 좋은 상임위 안 보내주는 거야? 조경태, 자기도 참여한 국회 부의장 선거에서 떨어졌으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합의 추대한 박덕흠 의원을 떨어뜨려야 된다고. 내란 정당 사람들을 어떻게? 그럼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인 줄 아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저런 자를 새누리당 시절에 그때 김무성 대표 시절이었을 거예요. 다시 이 새누리당으로 받아준 게 실책인 거예요. 저 받아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응? 진정호 의원 마찬가지죠. 비례대표인데 본인이 지금 서 있는 포지션이 어딘지를 몰라. 응? 쉽게 이야기하면 빨간 유니폼 입고 축구하는 팀, 파란 유니폼 입고 축구하는 팀인데 자기는 흰 유니폼 입고 축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죠, 완전히. 자, 트럼프 대통령이 그제 말한 내용을 먼저 한번 동영상을 보고 다음 뉴스 브리핑 하겠습니다. When I called recently, the president of South Korea, who I like, I think he's very nice actually, but I called him, I said, would you like to give us a little hand? We don't need help with Iran, but if you'd like, give us a hand with Iran. He said, no thanks. And I said, wait a minute, we have 39,000 soldiers over there guarding you from Kim Jong-un, your next door neighbor, and you're not going to help us on a very easy military operation in Iran? That's strange. No, we'd rather not get involved. I say, well, why are we involved in helping you? So we were getting paid. We would have been getting paid a lot more, but we can't go around and protect all of these countries, especially when they're not there to help us.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의 저 육성 발언을 들어보시면 지금 심각한 상태라는 걸 알 수 있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야 한미훈련 전부 축소해버려. 이재명 패싱입니다. 이란에서 뭐 작전하는 걸 좀 도와달라 했는데 노 땡큐. 노 땡큐가 여러분 한국말로 하면 뭔지 아십니까? 싫어! 이 말입니다. 노 땡큐. 싫어. 응?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우리가 3만여 명의 주한미군을 한국에 배치해 주고 있는데 왜 우리가 사우스 코리아, 한국을 우리가 도와야 되지? 이 말이 여러분 트럼프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말 아닙니까? 이란에 뭔가 작전, 오퍼레이션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데 노 땡큐! 싫어! 관도 그냥 싫어. 이렇게 답했던 이재명 정권.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완전히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한미훈련 좀 취소해버려. 그래서 훈련에 참여하려고 왔던 한국에 왔던 미군들이 지금 철수하고 있습니다. 야외 기동훈련이 취소되는 것은 천재지변이 일어나야만 가능한 일인데 이게 지금 일어났습니다. 을지연합훈련 기간이 절반으로 축소됐고요. 컴퓨터상으로 시뮬레이션하는 대북 반격 훈련 아예 안 한답니다. 지금 심각합니다, 상태가. 자, 그 다음 뉴스. 브런슨 주한미 사령관이 어제 안규백 국방장관을 만나러 갔는데 이 중앙일보 보도에 이런 게 있습니다. 중앙일보 기자가 여기 왜 왔느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 트윗 받지 않냐? 뭐라고 했습니까? 방금 트럼프 대통령 동영상 보셨죠? 그 내용입니다. 이걸 안규백에게 알려주려고 대화하려고 왔다. 자, 트럼프 대통령 동영상 다시 한 번 더 봅시다. When I called recently, the president of South Korea, who I like, I think he's very nice actually, but I called him, I said, would you like to give us a little hand? We don't need help with Iran, but if you'd like, give us a hand with Iran. He said, no thanks. And I said, wait a minute, we have 39,000 soldiers over there guarding you from Kim Jong-un, your next door neighbor, and you're not going to help us on a very easy military operation in Iran? That's strange. No, we'd rather not get involved. I say, well, why are we involved in helping you? So we were getting paid. We would have been getting paid a lot more, but we can't go around and protect all of these countries, especially when they're not there to help us. 주한미군이 들어와서 대한민국 안보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왜 미국 정부가 뭐 좀 도와달라는 걸 도와주지 않느냐 이 소리죠. 그죠? 자, 그러자 미 안보 전문가들이 경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 카드 뉴스입니다. 주한미군
1만 명 감축할 수 있다. 훈련 축소될 것이다. 오늘 워싱턴 발로 지금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케보노라는 워싱턴 DC 싱크탱크 국방 우선순위 Defense Priority라는 이 단체의 케보노 선임 연구원이 어떤 글을 발표했느냐. 주한미군을 약 10,000명까지 감축해야 된다. 안보 책임을 전적으로 한국 정부에 떠넘겨야 된다. 서울에 떠넘겨야 된다. 한국이 지금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났습니다. 워싱턴 발로. 주한미군 다 빼버려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다음 카드 뉴스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다음 카드 뉴스. 네. 한미 동맹이 역대 최악이다. 장동혁 카드 뉴스 있죠? 네. 지금 이 심각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트럼프가 지금 굉장히 지금 뿔이 났어요. 그래서 훈련 계획 다 잡아 놓았던 것을 야, 그거 좀 축소해버려. 다 철수해. 한국 보냈던 거 저 훈련 요원들 다시 미국으로 들어오라 그래.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응? 장동혁 대표가 한미 동맹이 역대 최악이고 이 동맹을 무너뜨리는 것은 이재명 정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심각합니다, 지금. 그러면서 북한은 군사 분계선까지 밀고 내려오는데 우리는 민간인 통제선을 축소하고 있다. 장병들에게는 3단봉과 빈 총을 들려줬다. 국방장관 안규백은 방위병 출신의 탈영병 의혹까지 받고 있다. 대통령은 우리 장병이 숨을 거두는 순간에도 골프 삼매경이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에 약속한 280조도 못 내면서 광주 반도체 800조를 펼쳐 보였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저렇게 나온다. 저는 이준석 의원의 저 말이 맞다고 봐요. 이준석 의원의 이 페북을 보면은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미국에 약속한 2천억 달러, 즉 우리 돈으로 약 280조 원. 이 280조는 10달째 투자 상품 1호도 못 내면서 국내에서는 800조짜리 호남 반도체 사업 그림을 펼쳐 보였습니다. 광주 인구가 140만 명입니다. 1인당 6억 원, 4인 가족당 20억 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에 미국의 무슨 논리로 여력이 없다고 설명하겠습니까? 이재명의 사적인 당권 집착, 즉 김민석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호남 반도체 나왔다 이 소리죠. 대한민국의 대미 통상 정책이 명분을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준석 의원의 말도 한 번씩 쓸만한 말들이 나오는군요. 네. 다음 선관위 특권 이태한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최장 150일 수사 개시합니다. 이태한 특검은 정치적 고려 없이 법에 따라서 철저하게 수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쿵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연성 파시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어서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 자유 훼손은 물론이고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셔서 대한민국 체제 전쟁에 승리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내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당발 공세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회원 많이 가입하셔서 함께 가는 여정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